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권자 등록하는 법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투표 용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과 어떤 사항들을 투표하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샘플은 텍사스 투표 용지를 바탕으로 해서 샘플을 드리는데요. 다른 주에 사시는 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는 것이고 좀 낯설다 보니까 좀 겁을 먹기도 하는데요. 이제 투표 용지를 받으면은 더 초조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투표 용지랑은 좀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제가 4년 전에 있었던 대선 투표, 즉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을 때 텍사스 한 카운티에서 썼던 투표 용지를 가지고 와서 이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칠 때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시험에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썼던 투표용지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샘플은요, 우선 제가 전체면 1000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글자가 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해당 부분을 확대를 해서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텍사스에 있던 카우프만 카운티에서 썼던 투표 용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있죠. 도널드 제이 트럼프, 마이크 펜스가 있고요. 힐러리 클린턴, 팀 케인턴이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통령 투표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대통령만 투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것이 맞냐 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투표해야 할 것이 해당 주 혹은 지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지역의원 등등을 다 뽑으셔야 됩니다. 흔히 여기서부터 이제 좌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해당되시는 지역에 관한 이슈 역시 투표에 들어갑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 이러한 부분을 발전시키자,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식으로 지역 이슈 역시 투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 뒤쪽에 보면은 또 이슈랑 투표해야 될 것이 더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앞뒤로 되어 있거든요. 미리 투표 용지를 보여드리고 좀 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해당 부분을 확대하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통령 선택 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6년도에 텍사스 카우프만 카운티에서 썼던 이제 투표용지가 되겠고요. 여러분께서 공부한 내용이 나왔어요. 도널드 제이 트럼프, 마이크 펜스 아는 사람이고요. 힐러리 클린턴, 팀 케인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밑에 이제 게리 존슨이랑 질 스타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트럼프, 힐러리 대통령 선거 나온 것은 아실 것이고요. 뉴스를 좀 지켜보신 분들은 이제 자유당의 게리 존슨이랑 녹색당의 이제 질 스타인까지 나온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도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부 주에서는요, 이외에 헌법당이라든지 무소속이라든지 투표 용지에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안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내 당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외에 다른 후보를 선택하실 분들은 밑에 write in이라고 해서 직접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종이로 되어 있으면은 마련되어 있는 펜으로서 이 안쪽 칸을 색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대부분 이제 컴퓨터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서시고서 문항이 나오면은 이렇게 클릭만 하셔서 해당되는 부분에 클릭만 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스트레이트 파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옵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까지는 아는데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공부를 안 한 부분이 나와요. 지역에 따라서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일로드 커미션에서 철도위원장, 저스티스 슈프림 코트라고 나오는데요. 연방 대법원 슈프림 코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속한 주에 대법원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슈프림 코트는 텍사스 대법원이 되겠습니다. 텍사스 대법원 같은 경우에 플레이스별로 나눠져 있어요.
따라서 플레이스 3과 플레이스 5에 속할 대법원장을 뽑는 것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도저히 몰라요. 아니 뭐 철도위원장이 웨인 크리스찬 그레이드 야보로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전혀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데브라 레먼, 마이크 웨스트그린, 아무리 지역 정치에 관심이 있고 해도 이 사람들의 뭐 정치 성향이 어떤지, 대법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저희는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뭐 어필 디스트릭트, 그리고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을 이제 교육위원을 뽑는 것인데요. 여전히 뭐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찍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찍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나는 공화당 쪽으로 아무래도 내 정치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냥 공화당 쪽으로 찍고요. 아니면은 나는 내 정치 성향은 민주당 쪽에 가깝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색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많이 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 도시에 시장으로 누가 출마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들어봤다 아니면 아는 사람이다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찍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헷갈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표 용지에 친절하게 위에 스트레이트 파티 보트라고 말 그대로 일자 찍기 옵션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별도의 이름이 없이 당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리퍼블리칸, 데모크렛, 리버테리안, 그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정치 성향은 공화당이 맞기 때문에 내 투표는 무조건 공화당 쪽으로 가게 하라 그러면은 리퍼블리칸에 찍는 거고요. 내 정치 성향은 민주당에 맞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봐서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민주당 쪽으로 다 표가 가게 하라 그러면은 민주당에 찍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찍었다 그러면은 대통령에 가서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 팀 케인에 가게 되었고요. 이제 대법원장 뽑는 과정에서도 데모크래틱 민주당에 속한 사바나 로빈슨 분에게 가게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또 크리미널 어필 코트에 관해서도 역시 민주당 로렌스 레리 마이어 분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스트레이트 파티 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내 정치 성향 대부분은 공화당에 속하지만 특정 후보에 관해서는 내가 이 사람의 의견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역시 이것 역시 가능합니다. 스트레이트 파티 보트에 리퍼블릭을 찍고 해당되는 후보에게 데모크라틱을 찍어 놓으면요. 이런다고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체크를 해놓은 후보에 관해서는 해당되는 후보로 투표가 가도록 되겠습니다. 역시 대통령 후보 역시 이렇게 뽑는 것이 가능합니다. 리퍼블리칸을 체크를 해놨고 데모크라틱 대통령 후보에 체크를 해놨으면요. 도널드 트럼프에게 표가 가는 것이 아니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표가 가게 되고요. 다른 옵션에 체크를 해놓지 않았으면은 공화당 해당되는 후보에 이렇게 표가 가게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옵션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 역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 계신 지역에 당과는 관계가 없는 찬반 투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직접 투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옵션이 아마 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찬성, 반대 혹은 기권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2016년도에 있었던 카우프만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66 밀리언 달러, 즉 6,6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서 무슨 클린 워터 서플라이, 즉 상수도 하수도 드레인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완하자, 이런 식의 이슈를 찬반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TV를 보다 보면은 가끔씩 지역 광고가 나와서 프로포지션 1에 찬성을 해라, 프로포지션 33번에 반대를 하라,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온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나오는 지역 광고가 바로 투표 때 붙이는 지역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역 투표 관해서는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 스타디움을
알링턴에서 서포트를 할 것인가에 관한 투표 역시 2016년도에 알링턴에 계시는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붙여줬습니다. 이때 나온 이슈가 뭐냐면요. 보통 도시에 관련된 큰 공사를 할 때에는 도시에서 이제 세금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라스 관련된 큰 경기장은 다 알링턴에 있습니다. 카우보이 스타디움 역시 알링턴에 있고요. 이제 레인저스 스타디움, 그리고 축구 경기장 역시 다 알링턴에 있는데요. 이 텍사스 레인저스 스타디움을 조금 더 크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도시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스타디움 공사비로 지원을 하자는 것에 투표를 했는데요. 도시가 도와주는 이유로 텍사스 레인저스는 알링턴에 오래 있어야 된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해서 투표를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찬성을 해서 텍사스 레인저스 스타디움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2008년에 얼빙 도시에 제가 살았거든요. 이 얼빙에서 알코올 세일 퍼미션, 즉 주류 판매 허가를 가지고서 또 투표를 붙였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텍사스가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얼빙 텍사스가 2008년까지만 해도 실제 그로서리 스토어나 아니면은 리테일 스토어, 즉 타겟, 월마트 같은 곳에서 술을 못 팔도록 되어 있었어요. 불과 1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 직접 리코스타워라고 전문적으로 술을 파는 데 가서 술을 살 수 있었지, 크로거, 알버슨, 탐덤 같은 그로서리 스토어, 타겟, 월마트 같은 리테일 스토어에서 술을 못 팔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이제 드라이 시티, 드라이 컨츄리라고 그러는데요. 날씨가 더워서 땅이 마른 것이 아니고 술을 팔지 않아서, 술 때문에 젖지 않아서 드라이 컨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랑 리테일 스토어에서도 술을 팔도록 허용해 달라라는 것을 찬반 투표를 벌여서 2008년에 겨우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저도 기억나는데, 이제 투표 날짜쯤 됐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월마트랑 샘스 클럽을 자주 갔었는데요. 투표 날짜쯤 돼서 월마트에 보니까 이제 한쪽 그 냉장 섹션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 냉장 섹션을 싹 비우더라고요. 그리고 샘스 같은 경우도 한 공간을 싹 비워놓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단하다고 느낀 것이, 투표가 완료되자마자 월마트의 냉장 섹션과 샘스의 빈 공간에 알코올이 쫙 그 다음날 바로 채워지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맥주 같은 거를 많이 사니까 냉장 섹션에 이제 맥주가 꽉 채워지고, 또 샘스 같은 경우 이제 와인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팔지 않습니까? 그 빈 공간에 그 다음날에 바로 와인이 이렇게 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서 역시 이 월마트의 이제 물류는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에 있었던 투표용지로 미리 복습을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실제 투표장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지, 투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